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책슈퍼에서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했죠. 약간 한국문학 특집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 문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워낙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문학의 단편 소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단골들은 장편 소설 그리고 단편 소설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세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내가 이 질문 받으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싶기는 합니다. 왜 둘 다 정말 제각각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뭐 장편은 정말 그 세계에 충분히 몸을 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덕분에 어느 정도는 장편을 읽고 나면 그 작품을 좀 살았다, 거기에서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단편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편을 읽을 때 마음이 이제 굉장히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친 게 있을까 봐 아주 상세하게 이 작품의 문장의 행간도 막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아주 스치듯이 지나가는 어떤 작은 소품 하나도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막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런 점은 장편도 마찬가지지만 단편에서 훨씬 더 열심히 그런 읽기 작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량이 짧은 만큼 이 작품을 쓰는 작가 역시 이 자신이 쓰려는 것을 한정된 어떤 공간 안에서 최대한 펼치려면 아주 열심히 뭔가를 숨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숨김으로써 뭔가를 드러내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단편 소설의 어떤 미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편 소설은 일단 분량 덕분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펼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30분 이상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이동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단편 소설집을 가방에 챙겨요. 그 스마트폰을 할 때도 있고 뭐 음악을 물론 듣기도 하는데요. 소설을 이동하면서 소설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색다른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단편 소설은 언제나 가방에 이동할 때는 가방에 꼭 있어야 되고, 비록 한 장도 펼쳐보지 않더라도 책은 항상 있어야 하고요. 애착 인형처럼. 그리고 그 단편을 읽고 나면 언제나 읽는 동안은 물론이고 읽고 난 뒤에 아주 많은 얘기들을 건네오는 것 같거든요. 작품 속에 인물이 했던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남아서 그 한마디를 계속 생각하게도 되고, 어떤 되게 짧은 장면 하나가 또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왠지 단편은 그 강렬함 때문일까요? 그런 남는 장면, 남는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단편 소설을 읽을 때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말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언제나 얘기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바로 권여선 작가님의 사슴벌레식 문답입니다. 참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읽고 나면 정말 누구나 알 것 같은, 나도 이거 잘 알아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정서를 일으키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저는 그런 정서를 너무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고, 이 작품은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집 각각의 계절에 첫 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함께 읽고 감상을 좀 같이 나눠주세요. 제가 이 작품이 왜 좋았는지를 그 감상에 혹시 댓글을 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독자라서 단편 앤솔로지는 또 얼마나 또 행복에 겨워서 읽는지 몰라요. 한 작가님의 단편을
한 권에 모은 그 소설집도 진짜 너무 그 작가분의 어떤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다면, 이런 앤솔러지는 또 다른 재미를 주잖아요. 왜 되게 앤솔러지라고 하면 어떤 그 작품, 그 책 안에 수록된 작품을 아우르는 커다란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같은 주제 안에서 작가분들이 제각각 너무나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이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정말 그 작가만의 개성을 볼 수 있는지, 진짜 그것을 책 한 권에 이렇게 연달아서 막 읽다 보면 정말로 새로운 독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정말 빠져있는 앤솔러지 시리즈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얽힘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는 다람 출판사에서 올해 1월부터 내고 있는 시리즈이고요. 지금까지 모두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3권 모두 소장을 하고 있답니다. 모으고 있어요. 수집 중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할 책은요, 얽힘 시리즈의 3번째 책, 가장 최근에 출간된 재생버튼입니다. 일단 얽힘 시리즈가 왜 좋은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얽힘이라는 말 자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얽힘의 그 기획 의도랄까? 얽힘이라는 시리즈 명명의 이유,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라는 이런 과학적 개념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어떤 우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물리학적 개념, 사실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별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다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얽힘 시리즈는 일단 3개의 작품을 한 권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작가분들이 이 소설에, 여기에 수록될 소설을 쓰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한대요. 미리 만나서 이 앤솔러지의 테마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이 첫 번째 책 봄이 오면 녹는의 테마는 손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이 책은 한때 익숙했지만 이제는 흩어져 버린 어떤 사람, 장소, 기억을 마주하는 마음이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이죠. 3번째 책 재생버튼의 테마는 TV쇼예요. 놀랍게도 이 작가님들이 이 테마를 저마다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가령 이 재생버튼에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드라마 같은 다양한 TV쇼가 작품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TV쇼라는 하나의 테마를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이 작품끼리도 뭔가 미세한 어떤 연결이 느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작품은 TV쇼로 시작된 학창 시절에 좀 이상하고 기묘하기도 한 그런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작품은 TV쇼와 함께 그런 퀴어와 정상성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은 TV쇼로 인해서 단절된 어떤 과거로부터 어떻게 지금으로, 또 어떻게 내일로 이동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이 그대로 완결성이 있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이처럼 그 작품끼리의 미세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또 그거를 독자인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새롭게 연결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바로 이 얽힘이 얽힘 시리즈의 아주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얽힘의 진짜 또 매력적인 점은 이 책의 뒷부분에 작가님들의 코멘터리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가님들이, 이 세 작가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 작품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멘터리 부분도 꽤 두툼합니다.
지금 요 정도가 되거든요. 꽤 두툼하죠. 책 한 권 분량에서 비중이 꽤 크고요. 제가 이 코멘터리를 읽는데 작가님들이 하는 어떤 북토크를 엿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북토크에는 왜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작가님들 북토크 옆에 껴서 막 힘껏 막 참견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막 아주 가깝게 듣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멘터리를 보면 작가님들이 왜 자신의 막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쓰면서 고민했던 얘기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고 막 쓰다가 막 자괴감 느끼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가감없이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작가님은 작품에 넣었다가 결국에 빼고 말았던 탈고 퇴고 과정에서 빼야만 했던 어떤 글 부분을 진짜 거의 한 문단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소설의 안쪽 면 그리고 바깥쪽 면을 다 좋아하는 저 같은 독자는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북토크나 아니면 어떤 작가님의 인터뷰에서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버려진 어떤 글 한 덩어리를 엿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독자로서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진짜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코멘터리 부분도 정말 알짜, 얽힘 시리즈의 알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 사용자로서 단편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말맛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생 버튼에도 곳곳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 책의 두 번째 수록된 서장원 작가님의 포춘가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왜 경기도의 어느 한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한 커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연히 강아지 홍시를 입양해서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 탓에 왜 저녁 외식이나 아니면 뭐 심야 영화 관람 같은 데이트는 포기를 해야 하죠. 강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함께 홍시를 돌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점성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점성. 저는 진짜 이 말이 두 사람의 생활이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나 감각적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몸에 착 붙는 표현이고, 왜 이 말과 이 말이 주는 어떤 그 정말 밀도가 더 쌓인 그런, 정말 이 가족이 되어가는 한 어떤 커플의 풍경 같은 것들을 점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확 표현해 버린다는 게 너무나 멋지고, 그 부분을 진짜 자주 생각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포춘 가든에는 이 거주하는 지역이 보여주는,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른바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세계 안에서 퀴어 커플로서 맞닥뜨리는 고민들이 아주 섬세하게 펼쳐지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 작품은 정말 얽힘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얽힘에 빨리 네 번째 책이 나오기를 이 세 번째 책 이제 막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네 번째 책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 날개에 보니까 출간 예정인 작품 소개도 되어 있어요. 4번, 5번, 6번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4번이 예소연, 전지영, 한정현 작가님, 그리고 5번은 연여름, 조우리, 황무가 작가님, 6번은 김성중, 윤혜서, 정용준 작가님. 와, 이 재생버튼의 세 작가분이 모두 90년대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앞으로 출간 예정인 목록에서도
그 세 작가분들끼리의 어떤 느슨한 공통점들이 약간은 짐작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얽힘이라는 시리즈 안에서 어떻게 얽히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고, 다람 출판사 선생님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저 같은 독자가 많을 거예요. 오늘 책 소개는 이렇게 독촉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요, 문학 앤솔러지죠. 얽힘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재생 버튼이었습니다. 단골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 다람 선생님들 열심히 해주세요.